안녕하십니까. 산타는 무당의 무당 방언니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자식을 꼭 낳아야 될까? 언제 낳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꼭 낳아야 될까요? 아이는 과연 언제 갖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자식을, 자식을 낳고 싶으면 낳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그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아니면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탁 생기면 낳는 거 아닌가? 요즘 분들이 너무 신중하다 못해 이제 걱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은 넘겨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는 결혼은 했어. 근데 남편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져. 그리고 저 남편이 과연 내가 애를 낳으면 도와줄까?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데 이걸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막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아기를 낳으면 뭔가 여가생활 즐기던 거를 포기해야 되고, 근데 과연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지레 겁먹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았어. 어떤 분들이 낳고 나서 벌써 돌이 지났어요. 근데 물어봐, 저한테 얘를 잘 낳은 건가요? 아니, 잘 낳은 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 아이를 잘 낳냐고, 이미 나와 있는데, 이미 응애하고 있는데 잘 낳은 거냐고 물어보면 그런 질문은 좀 옳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가 지금 하나 있는데 둘째를 낳으면 좋을까요? 저희 부부한테 뭐 이런 거 정도는 솔직히 좀 이해 가요. 그래서 뭐 하나면 좀 외롭고 부모가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둘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 없을 때 아이들이 좀 의지하고 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되게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니면 미혼일 때, 선생님 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안 낳고 싶은데 아이를 안 낳고 싶은 남편은 만날 수 있을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런 질문들. 근데 왜 오늘 자식을 꼭 낳아야 하나요? 아이는 언제 낳으면 좋을까요? 이런 주제를 왜 잡았냐면, 어떤 부부가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남매가 있어요. 5살, 3살 남매가 있는데 이 부부가 항상 아이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온 이유도 사실 애들을 잘못 낳아서 싸우는 건가, 아이들 사주하고 뭐 부모 사주하고 안 맞으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뭐 우리 부부가 지금 뭔가 사이가 멀어지는 시기, 뭐 안 좋은 시기라서 그런 걸까요? 뭐 혼란스러울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딱 첫 마디를 했어요. 아이들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잘 태어났고, 단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아빠는 밤낮이 바뀌었네. 아빠가 약간 근무가 밤낮이 바뀐 근무예요. 그리고 엄마는 육아와 살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아빠는 쉬는 날 뭐 해야 되니? 잔대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와이프도 아이 엄마도 좋게 말이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서로 덜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사나 살림에 대해서 요즘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청소기 같은 거 뭐 자는 동안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있던데, 저도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빠들이 육아를 같이 분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아이를 섣불리 낳는 거 좀 반대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건 여자들의 의무가 아니에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면 사실은 자식을 낳지 마세요.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 잘 키우시는 분들 많고, 또 경제적으로는 되게 유족한데 엄마 아빠가 정말 자기들밖에 몰라요. 주말에 심지어 같이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것도 취향이 너무 다른 부부인데, 어떤 부부가 점을 보러 오셨는데 보니까는 남편대로 남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와이프대로 와이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주말에도 바쁘더라고요. 둘 다 맞벌인데. 제가
이러려면 왜 결혼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살짝 너무 둘 다 이기적인데 그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와이프가 거의 한 40 다 된 나이였는데 39인가 그랬어요. 정년기가 되고 여자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둘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아이 출산 뭐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보러 왔는데 제가 그 부부한테 그랬어요. 아이 낳지 말라고 아직. 왜냐면 준비가 안 됐을 때 아이가 나오면 부모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밤에 2시간에 한 번씩 한번 깨봐라.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초인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와 진짜 엄마들이 애기를 어떻게 키운 거지?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엄마 쭈쭈를 먹고 나면 우유를 먹고 나면 한 4시간씩 잤대요. 근데 저희 아들은 소화 능력이 좋았는지 2시간에 한 번씩 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그 잠을 못 자서 잠을 막 2시간에 한 번씩 깨는 그 상황이 너무 진짜 약간 극한 상황? 그 극한 상황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주 정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나보다 내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출산을 하고 아이를 계획을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후회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아기들. 도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첫 번째 부부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행복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지쳐 있는데 삶에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일에 치여 있거나 아이를 엄마가 너무 마음이 지쳐 있고 불행하고 힘들고 슬프고 막 이럴 때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엄마한테 태어나냐면 그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참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명랑한 아기로 크는 게 힘들어요. 나온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는 임신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정서, 감성 이런 게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3년 동안은 또 아이의 어떤 모든 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감정, 감성 그리고 또 이성적인 학습 능력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만 3살까지는 아기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가 제 육아의 철학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신당을 돌 지났을 때 제가 무당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유쾌하게 통쾌하신 여사님이라 되게 아기랑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되게 잘 컸어요. 그래서 부모가 충분히 행복할 때 아이를 갖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태어난 뒤에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는 정말 더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좋은 부모인가요? 저희가 좋은 부모예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점사 보러 오셔서. 근데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해드렸었고 그동안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많거나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한테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환경은 행복한 부모와 사는 환경이에요. 그건 집이 작고 크고 상관없고요. 엄마 아빠가 얼만큼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은 이기적이어도 돼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왜 둘이만 좋아하고 저렇게 딱 붙어있고 우리한테 약간 소홀하지 정도가 돼도 돼요. 왜냐면 그들은 나중에 배우자를 찾을 때 그 부모의 모습에 가까운 배우자를 찾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연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엄마 아빠로 살기 위해서 이전에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고 좋은 부모라는 건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 행복한 기운을 아이한테 많이 주고 정말 소박한 밥상을 놓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더라도 그 단란하고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구김살 없는 표정으로 아이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줘. 귀를 열고 애들한테 잘 물어봐줘요.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도 명랑하고 밝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받겠어요. 그동안 한 17년 차니까 지난 16년 동안 뭐 1년에 한 최소한 한 1000명 이상 받겠죠. 제가 그러면 1000명이면은 거의 한 몇만 명의 사람을 본 건데 제가 그냥 그동안에 겪은 거 느꼈던 거 또 이제 점사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럴 땐 정말 이러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려면 우선은 내 마음이 얼만큼 행복한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물건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부모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명약이고 가장 좋은 육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를 언제 낳냐고요? 사랑할 때, 부모가 행복할 때 그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아기를 낳고 싶다. 전 보러 오셔야죠. 전 보러 오셔야죠. 네, 제가 지금 아직 현역 무당이라 아직 은퇴할 때가 안 돼가지고 보러 오시면 제가 그래도 뭐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이때는 삼신이 건강하게 들어있어서 할머니들이 건강한 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요때 지나면 좀 힘들 수 있다. 시험관하게 막 병원 가서 이렇게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오시고요. 자식은 꼭 낳을 수도 있겠지만 낳는 것도 좋지만 안 낳을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아이들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어요. 제 친구 20년 넘은 친구 중에 하나가 아예 안 낳고 저랑 동갑인데 살아요. 남편하고 애기 없어요. 근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너무 공해가 심해서 애기를 안 낳는다 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 공부하고 남편은 또 이제 일하고 남편도 세상이 너무 오염되고 공해가 심하고 자연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합의하에 이제 애기를 안 낳고 사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잘 살아요. 지금도 되게 인고 부부고 잘 살고 뭐 중간중간 힘든 고비가 있지만 서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살고 있고 너무나 누구 하나도 치우침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다? 필수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